시사해설입니다. 이 아이시스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출현이 꼭 1년이 됐습니다. 작년 6월 둘째 주에 바로 1년 전이죠. 아이시스가 북부 이라크의 요충지인 모술을 점령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 시리아와 이라크 내의 주요 거점, 주요 요충지를 비롯해서 큰 영토를 아이시스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의 라마디를 공격해서 장악했고 이 지역은 바로 바그다드에서 7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이죠. 그리고 또 지난 18개월 동안 앤바 지역의 그 팔루지아 요충지인데 여기를 통치했는데 이 지점은 바그다드에서 불과 4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지점입니다. 미국이 뭐 그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억 달러를 들여서 이라크군을 육성하고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끝냈는데 또 아이시스가 출현한 이후에 작년 8월 이후부터 아이시스에 대한 공중 공격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펜타곤이 집계한 것을 보면은 아이시스 전투 병력이 한 10,000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이시스의 전력은 오늘까지 그대로 왕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서방 세계에 대한 그 PR전 매우 활발하고 지능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방 세계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터키로 가고 거기를 통해서 시리아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젊은이들이 일정 기간 전투를 한 이후에 다시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귀국을 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와서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제 이런 의문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라크에 소규모 미군을 더 증파한다 고 발표를 했습니다. 450명 규모의 군사 고문단을 이제 파견한다 하는 건데 이 역할은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략 전문가들은 이 450명을 증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 지금 현재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는 아니다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1년 전에 아이시스가 원래는 이 아이시스가 알카에다의 지부 역할을 하던 그룹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섰고 그 험한 시리아 또 이라크 내에 큰 영토를 지배하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셈인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지배자가 아사드인데 이 시리아 내에서 아이시스가 건재하고 영토를 장악하고 있고 또 사람 후세인이 철권을 휘두르고 미군이 거의 10년 전쟁을 한 이라크 바로 그 땅에 주요 전략지까지 아이시스들이 모두 장악을 하고 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불과 40마일 떨어진 곳에까지 진출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냐, 무엇이 문제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중동 지역의 전쟁은 다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라크 그대들의 전쟁이다. 이 생각도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뒤에서 돕겠다. 그래서 공중공격 지원을 하고 훈련을 시켜주고 장비를 주고 돈 주고 이거 하겠다. 이제 그런 그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미국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시스가 지금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적인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다 남의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쪽도 아직 있죠. 그래서 상원에서는 아직도 미군의 그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중 공격에 대한 작전권을 그 정식으로 인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원의 강경파들은 새로운 작전권을 정식으로 부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이트하우스 쪽에서는 이미 2001년도에 알카에다 작전권을 줬는데 그것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이시스도 알카에다의 지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작전권 부여를 인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오바마 정부는 아이시스에 대한 확고한 전략이 없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그 전략이 결국은 이라크가 세우고 이라크가 시행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50 명을 증파하는 것도 무슨 공중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전투를 지금 이라크 정부군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비행장을 좀 근접시킨다는 것, 그리고 순위파 들을 이제 전투에 적극 가담하는 것을 유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50명 뭐 증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라크에 있죠. 수니 시아파의 그 분파 문제, 권력 배분의 문제가 뭐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부패라든가 무능이라든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미군이 비싼 세금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제공한 탱크라든가 대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라크 정부군에 다 양도가 됐는데 이라크군이 이걸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시스가 쳐들어오면 그냥 이걸 다 놓고 도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묻지 못할 일은 지금 아이시스의 주 무기가 모두 메이드 인 USA 무기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그 라마리를 뺏길 때 이라크 정부군의 병력 숫자가 아이시스의 병력 숫자보다 40대 1의 비율로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군이 그냥 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런 이제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굉장히 스마트하죠. 영리하죠. 이 정부군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잘 알고 전의를 거의 상실하고 있는 것도 잘 알죠. 그러니까 아이시스의 최선의 공격법은 이런 겁니다. 아주 가능하면 최대로 잔인하게 한다 이거죠. 잡히면은 목을 비고 집단적으로 살해하고 지난번에 그 기독교인 살해 학살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단 살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녀자들은 전부 잡히면은 납치해서 강간하고 그다음에 자살 폭탄 공격을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잔인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군은 사기도 엉망인데다가 전의도 상실하고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떴다 하면은 그냥 벌벌 떨고 도주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런 판에서 미국이 이라크 정부군을 앞서서 앞장서서 전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이라크 정부군은 나란히 어깨를 겨누어서 전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죠. 뒷전에서 지금 봐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시스가 아직 건재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의 전략 굉장히 영리합니다. 미군이 공중 공격을 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자신들을 완전히 타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또 알카에다는 과거에 땅굴 속에 숨어서 작전을 했지만은 아이시스는 영토가 아주 넓은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유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일을 파내서 밀수출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시스의 하루 수입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또 납치 인질해 가지고 또 돈도 벌고.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돈이 있고 머리도 있고 그 과거에 사담 후세인의 부하들 군 조직이라든가 군 작전, 군 운영에 능한 그런 군 출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시스에 대한 공세는 계속이 되고 있지만은 이라크의 무능도 계속이 되고 있고 시리아는 지금 내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미국은 어정쩡하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시스가 출현한 지 1년이 됐지만은 지금 아이시스는 아직도 건재하고 미국의 옵션은 지금으로서는 별게 없다. 이렇게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